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토목 건축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부실입니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렴한 원자재를 쓰고 공사 과정을 일부 생략하고 공사 기일을 맞춘다고 빨리빨리 서두르다 보면 부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성수대교 참사도 부실 공사에 유지 관리조차 소홀했던 것이 원인이었죠. 그 이후로 관련 법과 제도가 개선되고 수시로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건축물은 과연 안전할까요? KBS 라디오 지금 이 사람 성수대교 참사 30주기 특별기획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은 새 건축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건축가 박인수 씨와 함께 튼튼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공공건축의 역할에 대한 얘기 나눠보죠. 박인수 건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저도 그 당시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하고 정말 제 살을 꼬집어 볼 정도였거든요. 아무래도 건축하시는 분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더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교보제가 된 셈이에요.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또 이제 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TV나 네. 이런 걸로 또 한강이니까 이게 수습이 금방 안 되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놀라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뇌리에 굉장히 남아있는 편이에요. 네. 네, 온 국민이 그 장면을 아마 그럼요, 지금도 그럼요. 잊지 못하실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물론 이제 성수대교는 토목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사실 얼마 안 돼서 삼풍백화점이 1년.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짜 그 당시 건축계가 맞아요. 떠들썩했었죠. 맞아요. 예. 큰 논란이 됐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삼풍백화점 및 이 성수대교 이 두 가지 사건은 충분한 기술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이제 붕괴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더 큰 충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따져보면 성수대교 전에도 대형 참사들이 그럼요. 있었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바로 생각나는 게 이제 93년도인가요? 청주에서. 가까이. 네, 맞아요. 네, 그 상가 아파트가 맞아요.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맞아요. 이 사고가 아마 성수대교 붕괴 전까지 가장 국내에선. 큰 참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 이제 사실 참사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돌아보는 건 늘 중요해요, 사실. 네, 그게 네. 이제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어떤 참고서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청주의 그 상가는 네. 사실 준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폭파 사고, 그러니까 가스 폭발 사고가 예. 있어서 이제 그 구조물이 그 폭발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좀 이렇게 체계가 갖추어지기 전 단계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한 즈음에 네. 이제 사고가 난 것이고 실제로 만들어진 건 그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80년대 초. 그러니까 당시는 이 지금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을 때 이 시기와는 조금 다른 네.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네. 사실은 근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저희가 그렇죠. 작년 여름에 그 청주 오송에서 물론 갑자기 뭐 엄청난 양의 비가 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참사가 또 발생을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 당시 이제 사고 원인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그게 이제 그 갑자기 내린 호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계에서 물 관리를 하는 방식, 뭐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고가 이루어진다 그럴 때 그게 이제 단 하나의 어떤 단선적인 문제가 아니라 늘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장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장의 이 상황을 정확하게 혹은 과학적이나 이런 기술적으로 판단하실 만한 분이 부재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TV나 이런 언론에서도 네. 현장에 가면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혹은 지자체장 혹은 네. 그 책임자들을 이렇게 비추면서 인터뷰를 하게 마련인데요. 네, 네. 사실 그런 분들이 그 사고를 정확하게 기술적이나 과학적으로 혹은 지식으로 네. 해결해낼 수 있느냐, 좀 그런 면에서는 전문적이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방관, 네. 그러면 소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구호 네. 혹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데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 이건 이렇게 된 거고 이건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좀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 전문가라고 하면 그런 뭐 교량이나 차도를 설계한 뭐 그렇죠. 이런 설계일 분들 수도 있고 시공일 수도 있고. 근데 네. 그분들을 사고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대기시킬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중앙 정부나 네. 아니면은 적어도 광역 지자체 정도에는 그 정도 실력을 갖춘 분들이 그런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도지사가 시장이 이런 책임자들이 가는 것도 뭐 상징적인 당연히 의미가 필요합니다. 있고 예, 거기에 필요해요. 총력을 기울인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네. 빨리빨리 어떤 골든 타임을 놓치지 그렇습니다. 않고 조치를 취하려면 그렇습니다. 그 방면에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전문가들이 좀 상시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구조 구조가, 자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좀 돌아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네. 30년도 지났고 예. 그 재난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런 결정에 참여하고 있느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도큐먼트들이 네. 제대로 조난되어서 실시간으로 공급될 수 있느냐. 예. 그럼 또 이제 이거를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을지 예. 뭐 예측도, 요즘 기술들이 너무 좋으니까 예측도 해볼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가겠구나 이런 것도 판단해 볼 수 있죠. 그런 게 있다면.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일단 부실 공사가 안 되게 탄탄하게 그렇죠, 짓는 게 그렇죠. 중요하지만 네. 어떤 현장에 대한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체계는 너무나 꼭 갖춰야 되는 네, 맞아요. 그런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수대교로 돌아보면은 사실 뭐 아마 그 전에는 한강 다리에 대한 그 점검이 없었나 봐요. 지금은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는 한강 다리에 그 정기 점검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럼요. 네. 그 성수대교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다리나 교각, 동네에 있는 교각 또한 네. 보시면 그 교각의 하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설 시설들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예. 없었던 시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수대교 이후에 법령이 네. 개정되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사람이 육안으로 네. 혹은 어떤 계측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고 그런 장치들이 들어와서 그 이유는 확실하게 된다고 보이는데 사실 성수대교가 저희한테 준 가장 큰 충격은 유지관리라는 측면을 저희가 간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진 자체는 문제가 없었던 거다.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결과물로 네. 구조 어느 부위가 부실했다라고 이제 판단은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설계 당시의 부실인지 아니면 그렇게 피로가 누적되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피로라 그러거든요. 뭐 부재. 교통량이나 이런 것도 계산을 했지만 우리게 점점 교통량도 그렇죠. 늘어나고 그렇죠. 기준이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는 그다음에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 교량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큰 무게의 화물 차량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적 차량을 요즘 막 단속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이거는 정확히 한 25, 6톤 정도인 걸로 아는데 네. 그 정도의 그 중량 이상이 갈 수 있는 도로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 데로나 갈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그게 반영이 되어 있고 예. 이제 그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성수대교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뭐 여러 가지 우리 현장에 큰 사고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재난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대상, 즉 다리라든지 네.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좀 소홀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삼풍백화점을 좀 예를 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사업 의도에 따라서 건물을 막 고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획 의도가 있었다면 절차와 그다음에 어떤 제도나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었다면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리고 거기가 또 구조 방식이 좀 특별했죠. 그게 플랫 슬라브라고 그래서 기둥보 구조가 아니라 그 슬라브 자체가 보호 없이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슬라브가 매우 중요한 구조 부재인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던 거죠, 이 사업주가. 이게 그러니까 조금씩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갖다가 이게 뭐 용도 변경하고 뭐 구조 변경을 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아주 건물에 커다란 어떤 안전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도 올 수 있는 있습니다. 거네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예. 부분들은 잘 모를 경우에는 전문가랑 협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계속 잊을만 하면 이런 사고가 나고 이런 사고가 나고 하는데 이게 계속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 좀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좀 그 예. 부분에 많이 동의가 되는데요. 네.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 진행자분도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치료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좋은 거는 건강이 안 좋은 게 없으면 좋죠. 즉 건강하신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건물도 그런 재난 상황이 오기 전에 건물이 잘 사용되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사후예요. 그러니까 즉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네. 처리하거나.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본질로 더 다가가야 된다. 즉 잘 짓고 잘 유지 관리하면 네. 그런 재난에서 상당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오히려 경제적인 방법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건물이 좀 나빠지거나 사고가 날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해지는 오히려 그 설계와 시공 과정을 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결과를 이제 사례로 봤기 때문에 예. 어떻게 연결된다 이 설계랑 시공 과정 중에 네. 그거를 좀 더 정합해서 생각을 하고 또 거기를 좀 더 보강한다면 예. 말씀처럼 상당 부분 네. 사후 약방문 같은 조치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형식적이 아니었느냐.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설계 끝나고 시공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시공 끝나고 유지관리 사용 중이다 했을 때 그런 그 문제점이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네. 복귀를 하거나 예. 아니면 히스토리를 관리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직 좀 미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네. 접근을 해보면 그러면 허가 기준을 좀 강화하면은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나. 네, 그게 지금까지 해온 방식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규정을 강화하고 지켜야 될 거를 늘려가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게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걸로 잡을 수 있는 만큼 다 잡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예. 품질이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발주자와 이 그 상대자인 뭐 설계자, 시공자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 혹은 사회적 약속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빨리 공기에 맞춰서 하고 밤을 새서 하고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 하면 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그런 그게 말씀인가요? 없지 않아 저는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누가 봐도 부러운 경제 성장을 한 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실제로 피지원국에서 지원국으로 이거 바뀐 것도 되게 대단하고요.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드는 한편 또 반대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잃은 것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네.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실제로 사회적 문제들이 돌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시 이제 되돌려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늘 바쁘긴 해요. 왜냐하면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또 바쁘게 그런 걸 돌아봐야 되는 그런 또 책임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게 또 크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성비 높게 그렇죠. 효율적으로 네. 짓고 맞아요. 싶잖아요. 그 가성비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가리워진 위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더 큰 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우리의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네.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수대교 붕괴 30주년을 맞아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교량이 이제 붕괴된 거는 뭐 해외에서도 있었던 그럼요. 사례죠. 네. 그 뭐 해외에서도 건축물 붕괴 이런 사고가 있는데 런던에서도 사실 24층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그렇죠.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최근에. 네네. 예. 그러니까 요 지금 그랜펠 타워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60년대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도 이제 전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도시화가 되고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에 임대 아파트들을 급하게 많이 지어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가성비를 이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립식 그 콘크리트 패널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24층이나 되었고
그 쿠커에 가스가 폭발된 거죠. 네, 네. 4층에서. 이게 불을 끄고 이제 했으면 대처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분이 이제 무서우니까 불이 난 상태로 도망을 가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이 건물이 콘크리트로 지어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벽에 샌드위치 패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잘 타죠. 네, 근데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안에 약간의 그 스타이로폼이 들어 있었던 거죠. 스티로폼이. 네, 그게 이제 타고 외부를 해서 전체가 이제 불이 나게 만든 네. 사고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조금 그 이런 사고들에서 시공 중이나 준공 직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인명 피해는 좀 덜한 편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오래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상당한 인명 피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상당한 많은 분들이 사상하셨던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영국에서는 이 사고 이후에 네. 어떤 대책들을 내놨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핵심이 스프링클러가 없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방화구획이나 이런 개념도 좀 미비했던 것 같고요. 네. 탈출할 수 있는 계단, 그러니까 방화구획이라는 계단은 있었는데 다 수용을 못한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 건물도 이제 철거가 되었고 네. 또 이제 지역 자체가 이제 켄싱턴이라고 런던에서 상당히 좀 괜찮은 좀 부유한 지역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최근에 런던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아. 근데 이게 혹시 요거랑 같이 해서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좀 더 네네. 옛날 사례이긴 한데 그 저 로넌 포인트라는 또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맨 꼭대기층에서 주방에서 또 가스가 터져가지고 거기 붙어있던 발코니가 주저앉은 거죠. 아. 근데 이제 그 발코니가 아파트들이 되게 수직으로 올라가니까 쭉 네, 붙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예. 그 위에서부터 하나씩 다 부러져가지고 다 그 발코니가 부셔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이제 고층인데 결국은 철거하고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영국 같은데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데서도 이런 사고를 꼭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성수대교 붕괴 30주기 벌써 30년이나 됐다는 게 또 믿어지지 않는 일이기도 한데 이런 성수대교 같은 교량 붕괴 사고 미국에서도 있었죠. 네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지만 우리보다 뒤늦게 네. 그 미국의 이제 그 고속도로 중에 I-35 웨스트라고 35 웨스트라고 그 고속도로에 미시시피 강을 건너가는 교량이에요. 근데 이 교량이 2007년 예.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데 근데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래되었는데 유지 관리보다는 그 표면 보수를 위해서 네, 계속 그 표피를 그 문제가 생기면 그 위에 덧대서 계속 시공을 한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결과물을 보니까 한 20% 정도의 상판 무게가 증가되었다는 거죠. 네. 성수대교의 유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붕괴가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성수대교를 연구하셨던 분들 또 그 미국에서 이제 이 사고를 연구하셨던 분들이 상호간 참조를 많이 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이 미시시피강 교량 붕괴 사고 이후에 네. 그 미국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했나요? 네, 이게 사고 이후 대처는 좀 유사한 면들이 어느 나라나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보면은 원인을 규명해야 되겠고요. 또 피해를 보상하고 제도 환경 등 개선하고 뭐 이런 수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수순에 대한 특징이 있기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이 그 본질,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을 만드는 일에 본질적으로 조금 더 성숙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수습의 방안을 갔을 때도 향후에 다시 사고가 재발할 거에 대한 기대는 좀 낮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뇌리에 이제 아마 가장 크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건물 재난하면은 이걸 빼놓을 수 없을 것 네네네. 같아요. 9.11 테러 때 사실 세계무역센터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저희가 안방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었고 이 사고 이후에 사실 대처를 상당히 잘했다고 네네.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좀 흥미가 있어서 네. 계속 좀 지켜보는 중이었는데요.
이거는 다른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사례들과 달리 네. 원인이 완벽하게 외부 요인인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건물이 가져야 될 그 안전도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 비행기가 부닥쳤어도 이후에 무너지는 모습이 전부 공개가 되었잖아요. 네. 정확하게 그 안전율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상자도 많고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기대했던 그 성능을 얘가 발휘를 하였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제도상, 그러니까 기준상 문제가 없었는데 그 슬라브를 그 월트레이드 센터가 트러스로 된 좀 경량화된 그 슬라브를 썼는데 이게 좀 화재에 취약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가면 화재에 더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재가 되겠다 이런 판단도 하였고요. 이제 그런 류의 이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거 외에 지금 제가 그 WT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는 건 굉장히 많은 실제 데이터들이 일반에 오픈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들이 그러니까 상황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의 쇼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이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었죠. 원인도 분석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그렇죠. 되는지 그런 것들도 서로 스스로 공유가 이를, 되는 거죠. 예, 알 수 있는 어떤 사례가 되는 사례가 중요한 사례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이 재난이라는 것이 뭐 아무리 예방한다고 해도 100% 막을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 제도 개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미흡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오늘 사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저희가 이제 법 제도를 개선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대응을 잘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계속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체력을 강화하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체력을 강화하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규칙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건강에 좋은 일들을 해야 건강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건물이나 구조물이 좋아지려면 바로 그런 류의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빠른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스케줄이 조여진다거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이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시공사나 설계자라든지 네. 그런 지식이 부족한 경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있어야 이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방법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기획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 이제 공공 건물인 경우에 상당히 많은 세금이 사용되는 게 이런 구조물들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은 그 기획의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획의 이런 데이터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기획이 할 때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걸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게 되는 이익은 무엇이고가 다 구체적으로 다 있어야 맞습니다. 예, 그게 있어야 사실은 돈을 더 쓰더라도 더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획의 중요성. 그렇죠. 기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한 건물을 지는데 도면을 10장을 그릴 수도 있고 100장을 그럼요, 그릴 수도 그럼요. 있고 1000장을 네, 그릴 수도 맞아요. 있는데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게 네. 빨리빨리 하다 보면 10장 갖고 지으면 당연히 기획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네. 잘한다는 얘기는 설계 전 단계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획을 잘해놓으면 10장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기획이 아마 10장을 그린 건 기획도 엉망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획을 잘해놓으면 네. 그렇게 말씀처럼 그렇게 작은 일로 네. 이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건물 붕괴 직전에 위험 신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어떤 사전 신호가 있을까요? 가장 이제 보통 예. 많이 이제 사시는 건물들이 우리 국내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일 거예요. 네네. 근데 그 구조가 지금 이 방문도 이렇게 구조물이 노출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흔히 일어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이런 크랙이에요. 네. 그다음에 금간 거. 네, 예. 그다음에 유리가 깨지는 거. 아. 유리 같은 게 취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틀어지면 금방 깨질 수 있거든요. 아, 건물이 어디가 틀어져서 유리가 깨질 수가 있군요. 그렇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건물이 틀어졌는지 아니면 이 벽체 자체의 문제인지 예, 그건 예. 이제 봐야 합니다만 네네. 그런 이제 그다음에 또 건물이 흔들려요. 예. 뭐 이렇게 물이 샌다거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 건물의 구조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조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발생되었을 때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시고 문제가 규명이 된 경우야 뭐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성수대교도 전조 증상이 있었을까요, 혹시?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 구조부의 그 트러스가 터졌까 트러스의 연결 부위가 찢어진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옷걸이에 못이 양쪽에 박혀 있었는데 그걸 지탱하던 옷걸이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건데 네. 그게 가기 전에 그쪽 부분에 이렇게 그 변형이나 이런 크랙이 가는 것들이 있었을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네. 그걸 알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다리잖아요. 자동차들이 막 다니고 예. 그리고 그런 다리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일정 부분 디플렉션이라 해서 조금 이렇게 출렁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아무런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건데 네. 그거랑 이제 사실은 알아차리기가 쉽진 않았을 걸로 생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누군가만 좀 세밀하게 알아챘더라면 그렇죠. 그런 참사가 없었을 그렇죠. 텐데. 큰 교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이게 살고 땅을 디디는 이런 건축물들이 안전해야 그게 어떤 우리 삶의 가장 또 기반이 되는 그렇습니다.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맞아요. 예. 앞으로도 좀 그런데 감시의 눈을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게을리하지 말아주시고 튼튼한 건축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지금 이 사람 성수대교 붕괴 30주기 특별 기획 그때 그 사람들 오늘은 박인수 건축사와 함께했습니다.